자, 일단 이런 동민형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격이 뭔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성격? 뇌과학 쪽에서는 성격이라면 그러면은 이 신경 활동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신경 그래서 활동. 좀 우울하고 불안이 많은 사람은 편도체의 활성이 좀 높다거나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 제어가 잘 되는 사람은 전전두엽의 활성이 높다거나 신경 활성의 조합으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 그래요? 네. 결국 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 그 양과 그다음에 전달되는 속도, 그다음에 수용체의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예를 들면 도파민이 다른 사람보다 농도가 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나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탐험가형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다른 사람보다 농도가 높으면 안정감을 많이 주는 호르몬이니까 전통주의자형 같은 성격이 나올 수가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은 남을 지배하거나 권위 위에 서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 지휘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 옥시토신이랑 그 에스트로겐 같은 것이 많으면은 공존과 화합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협력가형의 성격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주인 뽑을 때도 성격 봐요? 당연하죠. 우주인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얘가 막 과격하고 돌발적이면 막 위험하지. 어떤 성격이 맞아요? 어떤 성격이 안 맞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실 그 우주인의 제일 적합한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었던 사례가 아폴로 11호 때 날아갔던 닐 암스트롱이고, 그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으로 했던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진짜 무던하고 아무리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별로 이렇게 공황하지 않고 이런 그 극한의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감정 기복을 최대한 억누르고 내 판단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관제실이 원하는, 우주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생체 로봇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감정 기복을 최대한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무던한 측면만 따지면 아까 동민이 형이 쉽게 당황하지 않는 성격이니까 잘 맞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가 좀 잘못된 게 어떤 관제실에서 얘기하는 대로는 못해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주인들이 실제로 우주 공간에 가서 근무하잖아요. 그럼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어스댐 정서라고 해서 어스댐. 우리와 저들. 그러니까 좀 재밌게 말하면 미션 컨트롤이 뭘 알아? 지들이 우주에 왔어? 여기 지금 상황을 니들이 알아? 이런 그 우주인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스카이랩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 미션 당시에 아예 거기 있던 우주인들 몇몇이 교신을 잠깐 끊고 진짜? 와. 너무 웃기겠다. 삐져가지고 껐는데 돌아올 때 다시 켜. 계세요. 제가 좀 그럼 성격은 타고나는 게 클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게 클까요? 일단 신경 회로는 타고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불안이나 이런 부분도 유전적 정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ADHD 같은 되게 집중을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유전적 수인이 한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계속 매 시간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특히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인하에서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때 뇌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도 잘 받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받는 것이 뇌 발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설계하면 그 설계된 그 원형의 알고리즘의 성격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여기에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성격이 또 달라진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루마니아의 한 독재자가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루마니아의 강제적인 낙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은 시간이 루마니아 역사에서 펼쳐지거든요.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통을 겪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연구를 해본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어떤 신체적인 결함 같은 것도 있을 뿐더러 사회 관계에서의 장애가 있거나 ADHD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늘고요. 그 심지어는 성장 후의 뇌 크기를 비교했을 때 정상 환경의 아이들보다 8.6% 뇌가 작다는 연구도 있어서 극도적인 환경 박탈은 성격과 뭐 그 아이의 미래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전적인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자식들 보면 너무 내 거울 보는 것 같고 소름 돋을 때 있잖아요. 맞아, 맞아. 누나 어때요? 라엘이 보면서 아 나의 이거 정말 닮았다. 일단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호기심. 호기심.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되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진짜? 그거에 반면 아는 거는 별로 없네요. 그거에 많았으면은 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 놀이터의 공기는 어떨까? 그냥 놀고 싶은 거잖아. 안 가면 선생님한테 몇 대까지 맞을까?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오토바이 타는 오빠들 등짝에 매달려서 한번 가보는 바람은 어떨까? 맞아보는 바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냥 명분 찾기였네. 뭐 저는 저랑 똑같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네. 되게 많이 우기세요. 고스톱 칠 때도 몰래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피에 갖다 붙이시고 이거 원래 그거다 맞다라고 우기시고 하는데 저희 딸이 그걸 되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던. 따님이 어떤 딸도 거 고스톱 따님도 고스톱을 쳐요. 벌써. 아, 근데 고스톱 잘 치고요. 형무소로 한번 갔다 오면은 싹 고쳐질 텐데. 아빠 닮았어요. 저는 예측하고 예상했던 거랑 달라지면은 와!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딸도 뭐 TV를 하나 틀어줬어. 뭐 만화영화를 하나 틀어줬어. 틀어줬는데 그만 봐야 돼. 그만 봐야 되는 시점이 왔어. 그러면은 저는 얘기해요. 아빠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거 그만 봐야 될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이제 그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껐을 때 그때 딱 돼서 꺼면은 얘 괜찮아. 근데 애기 엄마는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리모컨 보고 그만 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애가 난리가 나. 이거를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예상을 못하는 게 갑자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